안녕하세요. 3월 5일 토요일 RF택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원전을 공습을 해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오늘 새벽 3시에 끝마친 유럽의 증세는 큰 폭락이 나온 그러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핵의 그러한 문제가 글로벌로 좀 더 번지는 그러한 양상이 나오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전 세계 유가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러시아 시장은 8%를 현재 유가를 흐름을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현재 전쟁 중에 경제적인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원자재의 급등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럼으로써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재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겠고요. 그와 같은 시장을 이제 RF택의 실적 매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1214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금값이 이렇게 또 1.58%의 상승을 하고, 서부 텍사스 원유가 현재 115달러 7%의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증시도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은 현재 러시아가 이건 2월 26일에 증권거래소가 현재의 거래 정지된 상황이고, 여타 나머지 전 유럽은 현재 원전에 대한 침략 또는 도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현재 유럽 시장은 4%에서 3%대의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도 금리 인상 부분, 유가 불안 등등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역시 다우존스는 0.53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66, S&P 500 지수, 미국 3대 지수라고 말을 하죠. 마이너스 0.79 정도의 약보합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남미라든지 캐나다 부분은 캐나다 역시 강보합이고 칠레 1.78로 강세를 보인 반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특히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2.23%까지의 하락하는 그러한 글로벌 시장의 전쟁을 통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지수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인지하시고, 이것이 현재 3월 달에 현재 3월 5일이죠. 3월 16일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0.25, 0.5% 정도의 선에서 정리될 것이고, 우선은 금리 인상 부분의 불확실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긴장 상태,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 핵 카드가 이제 만지작거리고 원전을 침략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이러한 글로벌 시장 국내 주변 여건들의 그러한 불확실성인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는 33포인트 하락을 마이너스 1.22%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금리 인상 부분, 그리고 5월 초에 금리 미금리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5월 이후부터의 RF택, 국내 RF택 또는 국내 시장의 증시 여건,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RF택에 있어서는 2월 18일 기사가 올라온 이후로 조용한 상황에 있죠.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현재의 수급과 기술적인 주가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RF텍은 지난해 2021년 역대급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 RF텍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을 3,258억 원.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썸네일에 2022년 이민년에는 4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기대한다라고 올렸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26%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23억 원을 달성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합니다. 176억 원. 이제 무엇보다도 저도 RF텍의 좋은 점은 오버행 물량이 전혀 주식 채권에서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물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요. RF텍은 지난해 IT 모바일 부품 사업을 비롯해 신성장 동력으로 진행 중인 5G 안테나 사업.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5G 안테나 모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증대될 것으로 따라서 매출면에 있어서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이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다. IT 모바일 부품 사업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가 또 늘었고 RF텍은 올해도 고객사의 스마트폰 생산량 증대, 신규 플래그십 모델 출시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5G 안테나 사업 그리고 자회사의 RF바이오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63%의 증가를 보였다. RF텍은 국내 정부 차원의 5G 투자 동료와 미국의 파웨이 제재,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로 올해 2022년 5G 안테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RF텍은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의 해외 품목 허가 추가 승인을 통해 해외 매출을 늘릴 예정이고 이번 달입니다. 3월 달에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엑소즘 그리고 철갑상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PDRN 원료 기반의 스킨 부스터 화장품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진영 대표는 본디 화장품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 화장품 신제품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저는 보툴리늄 촉신 자연균주인 신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올 내년도 2023년 말 신공장 완공 전임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임상을 하고 어느 분께서는 이제 임상 2상 3상은 언제 되겠느냐 저는 넉넉하게 4년 정도를 바라봅니다. 3, 4년 정도요. 그리고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이러한 이 임상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 한다면 2025년 정도는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전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에 영업 확대 또는 5G 인터넷, 5G 안테나, 기지국 안테나 모듈 이런 부분의 매출 성장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것은 뭐 로열티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완제품이 나오기 그 이전부터의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매출 가능성은 2023년을 지나면서 2024년 정도부터는 저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RF텍은 2023년 말 그렇고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난 기사들에 보면 1분기 3월 정도에 신공장 1만 평 부지의 신공장 건립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 18일자의 날 기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뭐 4, 5, 6 언제든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라면 6월까지라서 3월보다는 조금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4, 5월 정도에는 삽을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RF텍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시와 신공장 관련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RF텍은 현재 일봉상 2022년 요 경우는
1월 달에 우리나라의 1월 달에 제약바이오는 급락이 보였고요. 1월 26일부터는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부분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 1월 들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코스닥 지수도 폭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의 폭락보다 RF텍의 이러한 지수는 약하게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였다. 그러면서 2월 이제 초 들어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금 여기 5,000원 초반에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서서히 21선과 61선의 그런 일봉상에 박스권에 놓여 있다. 조금 더 응집을 하면서 금리 인상 부분이 마무리 짓고 러시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 정도부터는 유의미한 어떤 흐름의 상승의 터닝, 그리고 5월 15일이죠. 1분기 실적 발표 면에서도 그래서 5월 정도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올해의 기대감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신용시장은 6.49%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현재 신용융자 잔고는 8만 5천 주로 상당히 줄어든, 최저로 줄어든, 2년 동안의 최저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종목이 대단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은 1784억 원에 불과하고요. 외국인은 2.07, 66만 주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뭐 팔아봐야 60만 주, 6만 주 정도는 최소한 최저 보유 물량, 최근에 2월 14일에도 최저 보유 물량이 58만 주, 60만 주 미만에서는 외국인도 다시 들어와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서 저는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RF텍 역시 히알루론산 필러, 5자 기지국 안테나 모듈, 또 보툴리늄 톡신의 어떠한 설비들, 증설들이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유의미하게 아직은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펑션처럼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슬로우 하는 그러한 인크리징하는 그러한 모습,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업적인 내용도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늘 살펴보는 저는 입장입니다. 어제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장중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조금 산 모습을 보이죠. 최근 2월 15일을 지나서 크게 매도한 물량은 2만 1000주 매도, 그리고 3월 3일, 3월 4일에서 5600주, 그 이외에는 만주, 17,000주, 4만주, 13,000주, 외국인이 다시금 사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차트 역시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이렇게 모멘텀의 보조지표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주가의 위치에 있다.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라운드 상태에 있었던 현재의 5,000원 초반, 현재 5,560원 정도가 종가가 됐는데요. 어제의 형태에서도 10원 정도의 약세인 대단히 강한 흐름 모습을 최근 한 달 정도를 이상을 보게 되면 5,000원 초반대, 대략 어느 정도 5,300원대에서 하방 경직된 그러한 모습의 주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금 더 응집을 짱짱하게 되어서 매출과 함께 시장에서 재가치를 부여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를 본다면요. 분봉은 한 60분봉으로 되어 있네요. 한 10분봉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면 최근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이와 같이 저점에 5,000원대를 상당하게 두 번 정도 강하게 딛고서 점차적으로 이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창인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5,600원의 단기 저점으로 저항선의 역할을 느끼는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한 모습.
30분 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 있고 최근에는 6,200, 300원을 돌파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일단은 6,000원대에 5,560원이기 때문에 6,000원이 좀 안착이 좀 되고, 그리고 여기 돌파하지 못했던 요런 자리가 5월 1분기 실적 발표에 임했을 때 또는 지나서 정도의 이 위치에서 주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는 이곳을 돌파해 갔는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6,000원에 안착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6,200원에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상황, 금리 인상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위치들을 어느 시간에 어느 날짜에 돌파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이고요.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